아는 과학쌤. 반갑습니다. 아는 과학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저항의 연결이라고 할 때 이 저항은 바로 전구와 니크롬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로 전구와 니크롬선이 이 저항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저항의 연결을 볼 때 회로도가 많이 나오는데 회로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스위치를 표시하고요. 이렇게 전구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하고요. 아까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 실제로 그리니까 좀 삐뚤삐뚤하네요. 하지만 충분히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림길을 만들어서 구성한 회로를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이어서 연결했는지 아니면 갈림길로 연결했는지를 좀 잘 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직렬 연결은 이렇습니다. 이럴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다시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가 오죠. 이런 식으로 연결된 연결을 바로 직렬 연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병렬 연결은 어떻게 될까요? 병렬 연결은 봅시다.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결국은 누구와 누가 연결이 되죠? 플러스와 플러스가 연결이 되죠. 이런 연결을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비교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집중해서 봅시다. 이렇게 직렬 연결일 때는 저항은 저항 값을 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R은 R1 더하기 R2 이런 식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R1이고 이 친구가 R2였을 때 이 식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제일 앞에 있는 R은 이 저항의 전체 저항이 됩니다. 이 R1은 첫 번째 이 전구고요. 이 R2는 두 번째 전구가 됩니다. 이럴 때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 3옴의 저항이 있고 여기에 2옴의 저항이 있을 때 R1은 얼마죠? 맞아요. 3옴이고요. 더하기 R2는 몇 옴이죠? 2옴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은 얼마라고요? 맞아요. 5옴이라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직렬일 때 저항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병렬로 한번 가볼까요? 병렬은 식이 조금 다릅니다. 같으면 참 좋은데 맞죠? 병렬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이미 느꼈을 건데 저항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해볼게요. 이 친구가 R1이고 이 친구가 R2일 때요. 이 친구가 4옴이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2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R1은 얼마였죠? 4옴이었으니까 4분의 1 더하기 R2가 얼마였죠? 2옴분의 1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통분해 볼까요? 통분하면 4로 통분되죠? 4로 통분이 되고요. 1 더하기 여기는 얼마죠? 2가 됩니다. 뭐 단위는 당연히 옴이겠죠? 그럼 결국은 R분의 1은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죠?
R분의 1이 4분의 3이라는 말은 R은 얼마란 말입니까? 뒤집어도 되죠? 3분의 4 옴이라는 겁니다. 와, 첫 번째 R는 4옴이었고 두 번째 R2는 2옴이었는데 합한 전체 저항은 겨우 3분의 4, 1점 몇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하면 합할수록 작아지는 게 바로 병렬 연결에서의 저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일 때 이 상황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반복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렇게 직렬일 때 이렇게 직렬을 표시할게요. 정리할 때 첫 번째로 저항은 나란하니까 R은 R1 더하기 R2가 되니까 어떻게 돼도 저항은 만나면 자꾸 커집니다. 저항이 커진다는 말은 뭐가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전류가 작아진다. 그러면 전구의 밝기는 누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맞아요. 전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밝기는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이런 조건을 좀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끊어버리면 회로 전체가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회로 전체가 아웃돼 버립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생활에서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은 퓨즈 혹시 아나요? 퓨즈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미리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퓨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가운데 전선이 보이죠? 이게 과한 전류가 흘러버리면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렸는데도 전류가 흘러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끊어져서 그 다음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이렇게 직렬 연결의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방금 봤던 퓨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렬 연결 한번 볼까요? 병렬 연결은 정리하면 이런 식의 연결이 바로 병렬 연결이 되죠. 똑같이 한번 보면요. 저항은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되더라? 점점 작아지더라. 왜냐하면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기 때문이다. 다음 2번. 그래서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전류는 자꾸 커집니다. 전류가 커진다는 말은 밝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밝기는 원래 한 개일 때하고 여러 개를 켰을 때하고 밝기가 같습니다. 직렬처럼 이렇게 밝기가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아웃 시키더라도 다른 것들은 오케이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는 예는 바로 멀티탭이 됩니다. 멀티탭 알죠? 멀티탭. 그리고 가정용 전기입니다. 자, 멀티탭에서 하나를 껐다고 다른 하나가 꺼져 버리면 큰일 나겠죠. 다리미를 쓰고 있는데 전등을 껐다고 다리미가 꺼지면 안 되죠. 그리고 가정용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의 불을 껐다고 거실에 있는 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병렬 연결의 예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저항 연결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정에서는 또 뭐 우리가 많이 있는 학교에서는 전기의 연결은 대부분 병렬 연결이 많습니다. 이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동일한 전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 각자 조절이 가능했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물론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퓨즈나 노전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직렬 연결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전류가 흘렸을 때 어떻게 돼야 되죠? 아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은 직렬 연결의 대표적인 사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끔씩 시험 나오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멀티탭 사용에 있어서 흔히 여러 개 이렇게 멀티탭이 있을 때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전기, 어떤 전기, 어떤 전기, 어떤 전기 이렇게 막 사용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모노발식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전선이 들어왔는데 전선 멀티탭은 이런 원리예요. 병렬로 아주 많은 전선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 떨어져 있지만 무수하게 많은 전선들이 있다고 치면 이건 하나의 굉장히 굵은 전선이 되는 거죠. 자, 전선이 두꺼워지면 전류가 어떻게 되죠? 터널 생각해 보죠. 터널. 전선이 두꺼워지면 쉽게 통과해요? 어렵게 통과해요? 쉽게 통과하죠. 그러니까 전류도 따라서 잘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류가 과전류가 흐르면 이걸로 인해서 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노발식 사용은 이런 이유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는 과학쌤이었습니다. 안녕. 아는 과학쌤.